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년 동안 글로벌 헤지펀드와 풀업데스크에서 피가 마르는 퀀트 숫자들, 그리고 거대한 매크로의 파도와 싸워온 시니어 전략가입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따라 본 해설은 투자 권유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 분석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기묘하고도 공포스러운 두 거대한 에너지의 정면 충돌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한쪽에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질주하는 초거대 AI 인프라 부채의 산이 버티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아무리 떼어내려 해도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3.8%의 인플레이션과 미친 듯이 치솟는 에너지 비용이 마주보고 있죠. 과연 이 두 개가 부딪히면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에는 어떤 파열음이 발생할까요? 자, 이제부터 시장을 떠드는 흔한 노이즈들은 전부 음소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차갑고 냉혹한 퀀트 데이터의 이면만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7,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000조 원을 가볍게 넘어서는 이 비현실적인 숫자가 뭘까요? 바로 다가오는 2026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엑셀러레이터와 데이터 센터에 쏟아 부어야만 하는 자본 지출, 즉 캐펙스의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진짜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이 미친 듯한 투자 규모가 그들이 현재 벌어들여 쟁여놓은 잉여 현금 7,440억 달러를 아득히 초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흔히 쓰던 비유 말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이 상황을 뜯어볼까요? 이건 마치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최고급 대형 여객기를 새로 띄우려는데 항공사가 가진 자체 현금으로는 제트 엔진 하나 겨우 사고 돈이 바닥난 상황과 같습니다. 나머지 거대한 동체와 수천 톤의 항공료는 전부 고금리의 사모펀드나 제2금융권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은 빚으로 채워 넣어야만 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내 돈으로 여유롭게 샴페인 터트리던 낭만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에서 빚으로 쌓아 올리는 무자비한 인프라 게임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구조적 국면 전환, 퀀트 용어로 이른바 레짐 시프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기술주 랠리만 보고 환호하지만 내부 자금 흐름의 질적인 퀄리티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불과 2025년 데이터만 봐도 빅테크들의 유보 현금은 6천억 달러대, 그리고 투자는 4,1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곳간이 아주 넘쳐났죠. 그런데 2026 추정치로 타임라인을 옮기는 순간 이 구조가 아주 기괴하게 역전됩니다. 풍부한 잉여 현금으로 스노볼을 굴리던 초량 기업들의 AI 파티가 이제는 외부에서 거대한 빚을 수혈받지 않으면 당장 내일 데이터 센터 서버가 멈춰버리는 부채 주도형 인프라 좀비 상태로 구조적 변질을 일으킨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역발상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요즘 커뮤니티나 제 메일함에도 구독자분들의 질문이 쏟아지는데요. 전 작가님, 최근 빅테크 주가 조정은 그저 많이 올랐으니 잠깐 쉬어가는 건강한 숨고르기 아닐까요? 라고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이 끝없이 우상향할 것만 같은 기술주의 달콤한 환상 뒤편에서 펀더멘털의 밑바닥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차트에 화려한 캔들을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 아래 수백 미터 심해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스마트 머니의 진짜 동선을 추적해야만 하죠. 그 헤드업을 찾으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엔비디아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당장 오늘 아침 밥상 물가인 매크로 인플레이션 지표를 해부해봐야 합니다. 자,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데이터를 철저하게 해체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수치가 전년 대비 3.8%로 찍히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발작을 일으켰죠. 하지만 23년적 퀀트 트레이더는 절대 신문 1면에 나오는 겉보기 숫자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이 3.8%라는 숫자에 배를 갈라보면 물가 상승에 멱살을 주고 흔든 진짜 주범은 정부의 주택 데이터 후행성 때문에 0.6%나 급등해버린 주거비, 그리고 미친 듯이 날뛰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반대로 신차 가격이나 의료 서비스 비용은 오히려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제 전체가 너무 뜨거워서 발생하는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에너지와 주거비라는 특정 섹터의 고질적인 병폐가 만들어낸 아주 기형적이고 끈적끈적한 수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의 발목을 잡는 끈적한 물가의 진짜 배후 조종자는 누구일까요? 102달러 20센트를 가볍게 뚫고 올라가 버린 국제 유가, 바로 WTI의 움직임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이란이 글로벌 원유 물류의 심장인 호름주 해협에 옥죄기 시작하면서 유가에 막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얹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번 주만의 독점 인사이트 하나 갈까요? 유가가 치솟으면 단순히 여러분의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총 소유 비용, 즉 TCO의 핵심인 전력과 냉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끈적한 인플레이션은 고금리를 장기화시키고 거기에 고유가로 인한 전력 비용 폭탄까지 더해지면서 빅테크들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말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팍팍한 조달 환경에서 거대 기업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숨기고 있을까요? 산업의 지배 구조와 글로벌 공급망의 심연, 즉 SCM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현금으로 감당이 안 되자 다급하게 꺼내든 그림자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부동산 PF는 들어보셨어도 데이터 센터 PF는 꽤 생소하시죠? 신용구조를 수습겹으로 꼬아놓은 아주 복잡한 리스와 부채 구조를 통해 외부에서 막대한 돈을 끌어와 인프라를 짓는 겁니다. 현재 이들과 연결된 데이터 센터의 미상환 채권 규모가 무려 4,550억 달러, 한화로 약 6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재무제표 겉면에는 최첨단 미래기술 기업으로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의 재무구조는 부동산 거품 시절의 뇌관이었던 그림자 금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밀한 부채가 얼마나 맹독성으로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차갑고 냉혹한 퀀트 시그널을 확인해 볼까요? 최근 오라클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시장의 일반더린 동일 등급 회사채보다 무려 145bp, 즉 1.45%나 더 높은 가산금리를 얹어주고 나서야 겨우 프로젝트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채권 시장이 AI 테마를 향해 보내는 매우 날카로운 경고장입니다. 비유하자면 최고급 카지노에서 VIP 대우를 받으며 여유롭게 게임을 하던 플레이어가 판돈이 떨어지자 카지노 뒷골목의 고리대금업자에게 엄청난 이자를 떼이고 돈을 빌려와서 억지로 포커판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AI 랠리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 조달 비용이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어서 버렸다는 뜻이죠. 여기서 잠깐.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공포에만 사로잡혀서 내일 당장 주식을 전부 던져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23년간 실전에서 뼈저리게 배운 원칙 중 하나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린 공포는 반대편에 반드시 훌륭한 매수 기회를 잉태한다는 겁니다. 월가의 강세론자들, 특히 LPL 파이낸셜과 에버코어의 단단한 방어 논리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99년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의 주가 수익 비율 PE는 무려 152배였다. 하지만 지금 AI 랠리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PE는 고작 39배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과거처럼 실체도 없는 웹사이트 하나 띄워놓고 주가가 폭등하던 허상의 시절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을 보여줬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명확한 실적이 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주고 있다는 반론 역시 매우 타당하고 중요한 팩트입니다. 강세론과 약세론의 팽팽한 줄다리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수면 아래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진짜 뭉칫돈, 스마트머니의 동선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베테랑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언론의 요란한 헤드라인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오직 조용히 지문을 남기고 이동하는 자금의 발자국만 쫓을 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조 원의 거대 자본은 이미 조용히 아주 기민하게 다음 매크로 폭풍에 대비한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디로 짐을 싸서 이동했는지 그 정확한 타임라인을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 2분기를 향한 거대 자본의 포트폴리오 로테이션 흔적입니다. 5월 초 기관들의 자금은 공매도 비율이 52주 최고치를 찍은 인텔이나 막대한 부채 압박이 불거진 마이크론 등 고평가된 반도체 섹터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5월 중순에는 월마트와 같은 필수 소비재로, 5월 말에는 일라이릴리, 버텍스처럼 강력한 독점 파이프라인을 가진 제약 바이오 방어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허리케인이 다가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야생동물들이 제일 먼저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절벽 위를 떠나 가장 깊고 튼튼한 동굴 속으로 피신하는 것과 완벽히 동일한 생존 본능의 결과입니다.
주식시장 밖으로 눈을 돌려 대체 자산들의 발작적인 움직임을 보면 이 불안감은 더욱 증폭됩니다. 월가의 장밋빛 전망 뒤에서 퀀트 펀드들이 실제로 베팅하고 있는 리스크 지표들을 보시죠. 미국 겨울밀 생산량이 1972년 이후 최저치를 찍자마자 밀 가격이 단숨에 7%나 폭등했습니다. 우리 식탁 물가를 강타할 새로운 인플레 폭탄이죠. 게다가 제도권으로 편입된 비트코인으로는 하루에만 2,580만 달러의 뭉칫돈이 순유입되었고 시장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변동성 지수 VIX는 7%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가 가리키는 교집합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매크로의 와일드 카드들이 시장 곳곳에서 지뢰처럼 펑펑 터지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강력한 의문 하나. 전략가님, 이렇게 매크로 쇼크가 터지고 있는데 도대체 나스닥과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어떻게 안 무너지고 버틴 거죠? 그 비밀은 펀더멘털이 아니라 파생 옵션 시장의 기형적인 수급에 있습니다. 장 후반에 대중들의 패닉셀링이 쏟아질 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웩도독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기관들이 엔비디아와 빅테크를 향해 엄청난 물량의 외가격, 즉 OTM 콜옵션을 미친 듯이 매수해버린 겁니다. 옵션 시장 조성자들은 이를 해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현물 주식을 사들여야만 했죠. 이건 마치 엔진이 꺼져 추락하는 거대한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이 일제히 창문 밖으로 우산을 펴서 그 공기 저항력으로 억지로 비행기를 공중에 띄워놓은 격입니다. 결국 이 파생 수급의 힘이 엔비디아를 상승 전환시키고 나스닥 전체의 손실을 강제로 방어해낸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옵션이 만들어낸 이런 억지 부양은 한여름 밤의 마취제일 뿐입니다. 만기가 지나고 마취가 풀리면 훨씬 더 끔찍한 변동성이 시장을 덮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유튜브의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대중의 탐욕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어떤 차가운 트리거에 맞춰 우리의 진짜 돈을 움직여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감정 따위는 단 1%도 섞이지 않은 실제 글로벌 기관 퀀트들이 사용하는 순수 확률적 시나리오 모델링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죠. 여러분의 계좌를 철통같이 지켜줄 3가지 기계적 대응 시나리오입니다. 매일 들어오는 데이터를 통해 이 확률을 계속 업데이트하십시오. 첫째, 강세장 시나리오. 방아쇠는 국제유가 WTI가 90달러 아래로 확연히 붕괴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는 인플레 압력이 해소된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AI 주도주 비중을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 둘째,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 물가가 3.8% 수준에서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국면이죠. 이때는 철저하게 중립 기여를 받고 시장이 의미 있는 폭락을 보일 때만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해야 합니다. 셋째, 최악의 약세장 시나리오. 유가가 110달러를 기어이 뚫어버리고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기술주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두려움이나 미련이 개입될 틈은 단 1mm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베이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실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세팅해야 할지 정확한 숫자로 못을 박아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고자본 비용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2026 알파 전략 비중입니다. 전체 자산의 40%는 제약 바이오,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적 가치주에 무겁고 단단한 닻을 내리십시오. 30%는 시장의 어떤 갑작스러운 발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과 단기 프로젝트 채권으로 총알을 넉넉히 비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이 진짜 돈을 벌어들이는 AI 인프라 주도주들에게 허락된 공간인데 이마저도 고점 대비 5% 이상의 깊은 하락이 나올 때만 핀셋으로 집어내듯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제불능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할리버튼 같은 에너지 서비스 기업 하나쯤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해지용 방패로 쥐고 계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23년이라는 긴 시간 그 수많은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의 피 튀기는 폭락장 한복판에서 살아남으며 뼈저리게 얻은 단 하나의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시장은 인간이나 심지어 신조차도 알 수 없는 오만한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확률적 대응이 펼쳐지는 차가운 무대일 뿐이다. 누군가의 화려한 수익률 자랑에 흔들리거나 감정적으로 베팅하지 마십시오. 오직 매크로 데이터가 가리키는 냉혹한 트리거에 맞춰 기계처럼 대응할 때 비로소 시장은 여러분에게 자산을 내어줄 것입니다.
오늘 파헤친 이 무거운 팩트들이 여러분의 투자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리스크의 사각지대를 방어하는 데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해설에서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을 전부 자연어 처리 데이터로 치환해서 현재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센티먼트를 아주 정밀한 퀀트 모델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수면 아래의 리스크들 중에서 600조가 넘는 시한폭탄 같은 AI 인프라 그림자 부채와 물가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고유가의 압박 중 여러분의 등골을 가장 서늘하게 만든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깊고 통찰력 있는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가운 머리로 시장의 이면을 읽어내는 시니어 전략가였습니다. 오늘 저녁도 평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